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금과 관련한 질문을 안녕하세요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하대학 신문사 박태주 기자입니다. 본교에서 등록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진행한다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현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진행하는 것에 앞서서 구성원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재학생의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 없이 분기별로 진행하는 것만으로 본교의 등록금 사용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현재 1월달에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총학생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등록금 1월달에 작년 12월달에 당선이 되지 못해 1월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지금 상황의 보완책으로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진행할 생각인데요. 그 분기별로 진행할 때는 학우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월달에 이미 정해졌죠. 2.5%라는 것으로. 근데 저희가 등록금 심의위원회 팀을 따로 만들어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다시 열게 된다면 그때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봤더니 5%를 인하할 수 있지 않았냐, 학교는 왜 2.5%밖에 인하하지 못했느냐 라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의 이런 공약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 대해 재학생 참여를 어떻게 촉구하실 예정입니까? 예, 일단 총학생회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팀을 만들 예정이고요. 저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학생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학우들 중에 그리고 학생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등록금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그리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팀을 추진하여 팀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하대 교직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최지희입니다. 네, 공약집에 보면 만약 예상보다 지출이 별로 없을 시에 학교의 학우들의 등록금 일정 부분을 반환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상보다 지출이 없을 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지출이 많지 않더라도 경제 상황이라든가 올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국가장학금 할당제 여부에 따라서 수많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안녕하세요 후보께서는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두고 반환 요청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는 학교 측에서 예산 공개를 안 할 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안녕하세요를 닉네임을 정한 이유는 학우들과 소통하고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좀 장을 마련해 보자 라는 취지에 있습니다. 일단 인하대학교가 예산과 지출 1년 결산을 보면 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유명대학교는 5%에서 7%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안살림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가 제대로 학우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막연히 학교에서는 4%니까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돌려야지 이런 안일한 태도들 그리고 학우들이 알 권리를 좀 침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정보들 학우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총학생회에 공개를 하고 총학생회는 일반 학우들에게 공개를 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좀 모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신문사 정기자 박세지입니다. 공약으로 하신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등록금 부분 반환 요청의 과정에서 모든 학우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리플렛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총학생회다운 총학생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사하면서 먼저 학우들에게 다가가고 고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소통 끊임없이 소통인데요. 기본적으로 학우들이 많은 소통 외치시면서 학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첫 번째, 매달 개최되는 인하대학교 학우들의 인하 고민자랑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취합을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매주 한 개 호관을 찾아가서 직접 불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접수할 예정이고요. 총학생회 차원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 카테고리 안에 없지만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게시판을 각 호관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학과 학생회들 열심히 학우들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공개가 되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게시판을 만들 건데 그 안에 고민들 불만 접수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온라인은 인하광장에 게시판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기숙사면 기숙사, 통학이면 통학, 통학버스 문제, 정성 문제 등등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학우들의 고민 들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하겠습니다. 등록금 공약과 관련한 질문에 안녕하세요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플러스 친구에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플러스 친구에게 그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는데 행동해야 한다고 공약집에 쓰셨는데요. 그동안 본교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습니다. 31대 총학생의 그대는 4번 타자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과정에서 학우들과의 소통 문제, 그 다음에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생회가 정치권이나 진보적인 학생단체와 연계해서 반값 등록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많은 의심을 받아왔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현실화에 행동하신다면은 31대 총학생회 같은 어떤 정치권과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게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2011년이죠. 네. 2011년에는 제가 학생 활동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반값 등록금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이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라는 이런 요구들이 사회적인 어떤 요구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19일에 치러지는 대선에 나오는 유력한 후보 3분이 다 반값 등록금을 자신의 어떤 대학생 공약의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말한 반값 등록금 운동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되실 거잖아요. 이 후보분들 중에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자신이 내걸었던 그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행을 해나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런 계획대로 반값 등록금을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계획들을 얼마나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총학생회가 감시를 하고, 뭐 많은 국민들도 감시를 하겠지만 저희 학우들에게 그 감시한 내용들, 저희가 알아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알려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인하대 차원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의견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게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가는 운동, 추진을 하는 그런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등록금 문제라는 게 학교 차원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결국에 이 학교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학교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힘있게 나선다면,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 등록금 문제에 더 고민을 갖고 힘있게 나선다면 이런 문제들이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 정치권에다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한다면은 이건 우리 학교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학생 연합이라던가 어떤 진보적인 단체랑 어떻게 연계를 할 가능성도 큰데, 우리 학교 총학생회에서만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어떤 그런 연계 가능성이나 이런 거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총학생회가 판단을 했을 때 다른 단체들과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을 학우들에게 묻고 학우들이 총투표나 아니면 학생총회를 통해서 연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하시면 그것에 따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연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장학금 소유학들을 위한 등록금 인하 추진과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만약에 앞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치권에서 이번에 만약에 대선 후보 당선되신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잘 안 지키셔가지고 등록금 반값을 못하고 또 그렇게 돼서 총학생이 되신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반값 등록금은 안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한 10수년간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되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등록금을 인하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되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였잖아요. 하지만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몇 년 전부터 대학생들이 이렇게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게 사회적 요구로 모아진 거고,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이 대통령 후보들이 반값 등록금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공약을 걸고 당선된 대통령도 이런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뭐 인하대학교 학우분들의 저항에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 그래서 총학생회나 중앙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런 거에 인하대가 참여를 하고 인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학우들에게 묻자라고 결정이 되면 학생총회나 총투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우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활용해서 인하대학교 학우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만약에 반값 등록금을 정치권에서 이번에 대선에 당선되신 분께서 만약에 진행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은 딱히 지금 학교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행을 안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학교에서도, 아니 우리 학교에서도, 인하대학교에서도 인하대학교 학우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인하대의 입장을 모아내야 하지만, 어쨌든 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건 인하대 차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모아내고 학외에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이런 저항들을 할 때 그런 곳들과의 연계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연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학우들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등록금 공약과 관련한 질문에 플러스 친구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등록금 공약에 대한 후보 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상대팀에게 질문을 2개까지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2분,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플러스 친구부터 안녕하세요에게 질문해 주세요. 공약 리플렛을 보면은 이제 등록금 관련해서 등록금 인하를 해 나가겠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이 총학생회를 도전하시는 분이 이런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값 등록금보다 등록금 인하가 더 낮은 단계의 어떤 요구일 수 있는데, 너무 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매일 강의실 홍보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는 인하대학교를 바꾸겠습니다 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공약 준비했습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반값 등록금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선 후보들 지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모두 반값 등록금 공약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등록금 인하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5%면 5%, 10%면 10% 얘기를 하지 왜 그런 단어가 없느냐? 예를 들어 저희가 10%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2%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5%다 10%다 얘기하지 않았고, 저희는 등록금 인하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록금에 관해서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록금 인하에 관한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학우들에게 최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등록금 인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친구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분기별로 등록금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학생들 의견이 많이 묵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자리만 많이 만들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록금 인하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에 묵묵부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저희 안녕하세요는 1만 8천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소통해서 학우들에게 학교에게 의견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학우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준비할 겁니다. 준비할 거고요. 그렇지만 또 질문하실 수 있겠죠. 수도 없이 많은 수년간 예산을 관리하셨던 학교 관계자분들을 과연 학생들의 의견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학교와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말인데요. 학교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저희가 총학생회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의견이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으신 게 어떻게 그러면 학교와 대화를 할 때 학교가 도저히 저희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반짝이는 아이디어 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시대적으로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는 이런 행동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또 찾아봤는데 카이스트에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학교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총학생회 차원에서 총장님실 앞에 책상을 갖다 놓습니다. 책상을 갖다 놓고 총학생회 간부들이 한 사람씩 그 앞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총장님께 총학생회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언론사와 같이 협력하여 학교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은 한 팀당 2개씩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안녕하세요가 플러스 친구에게 질문해 주세요. 예, 저희 질문 하나인데요. 반값 등록금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이제 기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빠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반값 등록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학교 측에서 아까 저희 답변처럼 묵묵부답할 때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으로 실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학교 측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질문이신 거죠. 저는 반값 등록금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을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우리 인하대학교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학교 차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학교를 운영하는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반값 등록금은 학교 차원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가능합니다. 예, 그럼 저희 추가 질문으로 제 첫 번째 질문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학교적인 정치적인 상황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를 묻는 거였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온 대선 후보 3분이 다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 당선이 됐을 때 자기가 이야기한 이 공약을 지켜나가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의 진척 사항이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학우분들에게 알려내고, 또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알려내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내용을 정리해서 학우분들에게 알리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묻고,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 반값 등록금 이행을 강제하는 그런 활동들에 참여를 해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인하대학교 학우분들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등록금 공약과 관련해서 후보 간 토론을 들어보았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김진애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공통 질문하겠습니다. 두 후보 간 토론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등록금 인하하고 반값 등록금 다 좋긴 한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지껏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 문제로 항상 문제가 많이 다뤄왔었잖아요. 항상 높은 순위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국가에 있는 많은 분들조차 반값 등록금 인하 이루어지려면은 그 사립대학의 문제 뭐 이렇게 등등등이 해결된 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후보 측의 의견을 다 들어봤을 때 두 후보 다 그 현실적인 측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공약에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 전에 우선 학교의 적립금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아니면 안녕하세요 측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갖다가 문제에 걸기 전에 학교의 그동안의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우들과의 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측 대답해 주세요. 국가 적립금 같은 지금 적립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적립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송도 문제 때문에 많이 적립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측면은 국가 적립금은 최대한 적립금은 최대한 쓰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국가장학금 이번에 많이 못 받았잖아요. 국가장학금 잘 받아서, 그리고 학내 교내장학금 잘 활용해서 실질 등록금도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공약에 쓰진 않았지만 실질 등록금도 많이 낮추고 TO도 많이 내는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형식적으로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끊임없이 학교를 두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우들 그리고 학교 얘기해야 되는 게 총학생회에서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충분히 예산팀과 협의해서 다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데 현 총학생회에서 예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정보가 학우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게, 그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학우들에게 알리는 홍보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질문 받죠. 학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번에 국가장학금으로 가는 지원금을 증액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우리 학교가 국가장학금 유형 1로 60억을 받고 유형 2로 36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형 2라는 돈이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의 등록금이나 자구적 노력에 대비해서 주는 돈이었던 거고, 이 돈을 최대 58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드러났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늦게 공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우들이 우리가 못 받은 돈에 대해서 22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도 못했는데, 반값 등록금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는 이행되는지대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을 해 나가는 거고, 학내에서 실제로 당장 등록금이 어떻게 인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장학금을 통한 혜택이 어떻게 학우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구를 하고, 이런 내용이 제대로 학교가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학우들에게 알려내서 우리의 이익에 만약 부당한 피해가 생기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박태주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저도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이든 등록금 인하든 아니면 뭐 정치권에 항의를 하든 학교 측에 항의를 하든 일단 등록금을 양쪽 분들 다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학교 측에서도 묵묵부답이고 정치권에서도 묵묵부답이라 가지고 2학기가 끝날 때까지도 등록금을 인하를 못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등록금을 인하를 못 하셨다라는 걸로 끝내실지, 아니면은 그에 대한 보상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친구 측부터 대답해 주세요. 결국에 그냥 단순히 1학기에 등록금이 인하가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안 됐는지, 왜 인하가 안 된 건지를 학우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꼭 이 등록금을 인하해내기 위해서 2학기 때도 그런 활동들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활동들을 결정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우들의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총회나 총투표를 통해서 이런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가 끝까지 이 등록금 인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도 등록금 인하를 전국의 대학들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하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학교만 그런 어떤 추세와 다르게 등록금을 동결하는 데서 끝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학교 본부의 어떤 그런 입장이나 태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명확한 해명과 아니면 어떤 학우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학교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그런 행동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지금 뭐 말이 많이 있습니다. 1월달에 지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학교 측은 뭐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뭐 납입 고지 때문에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상황들, 그런 외적인 부수적인 상황들 다 거부하고 이사회 보고 저희 등록금이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납입 고지, 예, 신입생 납입 고지 중요합니다. 등록금 납입 고지 중요하지만 다시 환급 받으면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한 번 할 때 좀 길게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도 그런 공약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4번에 있어서 끝까지 등록금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안에 있어서 언론의 힘을 빌릴 거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학교에서 저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학생뿐만이 아니고 이제 송도이전 같은 문제는 교수협의회나 아니면 교수협의회와 이제 총동창회 다 같이 힘을 모아 이날을 다들 아끼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같이 뜻을 모아 건의하는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